예, 22번. 자, 공인중개사 법령의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1번. 자격시험 합격자에 대한 자격증의 교부는 시도지사가 한다라고 했는데, 이 시험의 원칙적인 주관을 누가 해요? 시도지사가. 그러니까 당연히 자격증도 시도지사가 할 수밖에 없죠. 1번은 맞고. 반복 계속성이나 영업성 없이 우연한 기회에, 이건 이제 우연한이라는 단어 나오면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3. 중개대상물 중 건축물에는 장차 건축될 특정의 건물도 포함된다 그랬고, 분양권, 입주권 같은 거. 4. 영업성의 노하우 또는 노하우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 이거를 세자로 뭐라고 한다 그랬죠? 권리금이라고 했었죠. 네? 권리금. 이런 거는 중개대상물이 아니다. 예. 그다음에 5번 중개행위 인지 여부는 개공이 진정으로 거래 당사자를 위하여 거래를 알선 중개하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는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그 의사는 주관적인 거죠. 이걸로 판단하지 않고 객관적인 혹은 사회 통념으로 판단한다 그랬어요. 23. 개공에 의한 부동산 중개 대상이 될 수 없는 행위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1번 매매계약에 우리가 개입할 수 있나요? 네. 지상권 설정에도 개입할 수 있고요. 3. 근저당권 설정 계약에도 개입할 수 있죠. 1번은 그러면 어떤 권리의 득실이 이루어지죠? 소유권이라는 권리의 득실이 이루어지고, 부수적으로 뭐가 왔다 갔다 해야 되죠?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과 뭐를 우리가 이제 그 하나의 그 반대급부로 하죠? 대금이 왔다 갔다 하죠? 지상권 설정 계약이 됨으로 인해서 지상권이라는 권리가 하나가 득실이 되는데, 뭐가 또 어떤 권리 하나가 발생되죠? 지료 청구권이라는 권리가 하나 생겨나죠? 예. 그 다음에 근저당권 설정 계약,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렸냐면,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하면 누군가는 근저당권이라는 권리를 득하고 누군가는 그 권리를 실할 텐데, 여기서 어떤 게 부수되죠? 옆으로 화살표 하나만 해주시고, 근저당권 옆에다가 화살표 하시고, 뭐가 부수되어지죠? 돈이, 그죠? 예, 그걸 우리 뭐라고 하지? 금전 이제 소비대차 약정이라고 하죠. 예, 금전 소비대차하고 부수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돈을, 금전 소비대차 약정을 뭐 대출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거하고 부수해서 저당권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남녀가 사랑하는 사이야. 그러면 저당권 설정해 주나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저당권은 언제 설정해 주는 거야? 돈 때문에. 예. 그러면 이제 시험에 어떤 말이 나오면 금전 소비대차에 부수하여 이루어졌다라고 주겠지. 그래도 중개할 수 있는 거야. 그럼 우리가 이 금전 소비대차 하는 행위에 개입할 여지가 있는 거지. 그래서 이거를 좀 간단히 정리하면 대출알선을 할 수 있다. 실제 대출을 알선할 수 있어, 우리가. 예, 그래서 대출알선을 하면 자연스럽게 뭐에 개입하게 되는 거예요? 예? 저당권 설정 행위에 개입하게 되는 거지. 그러면 대출은 누구한테 해주는 거예요? 은행이 일반인한테 해주잖아요. 그럼 우리 은행한테 보수 받을 수 있어? 그럼요. 보수 받는 거야. 예. 당연히 주죠, 은행에서도. 은행에서 잘 줄까요? 제일 잘 주지. 예. 은행은 돈 지급하는 거니까. 그래서 실제로 은행에서 돈 다 주는데, 이제 은행에서 돈 줄 때 이제 일반인하고 조금 다른 게 뭐냐면, 은행 애들은 3.3%를 원천 징수를 하고 줘요. 그러니까 만약에 은행에서 개공한테 100만 원을 주잖아? 그럼 거기서 얼마를? 33,000원을 빼고 준다고. 걔는 이제 과세를 이렇게 이제 하는 거지. 예. 그거 빼고는 돈을 준단 말이에요. 4번. 환매권의 기한, 재매매 계약이라고 했는데, 환매권의 기한이라는 건 환매권에 의한 이런 뜻이잖아요. 재매매가 이루어진대. 그 재매매에다가 밑줄 한번 해주시고, 재매매가 어떻게 이루어져? 합의하에 아니면 환매권을 행사해서. 행사. 예. 그래서 이걸 형성권 행사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예. 형성권의 행사. 그럼 우리가 도와줄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전혀. 예. 그래서 환매권의 어떤 득실 과정에는 개입할 수 있지만, 아까 우리 문제에서도 봤지만
환매권을 가진 자가 환매권을 행사해서 그 물건을 뭐 하는 과정에는, 다시 찾아오는 과정에는 개입할 여지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임대차 계약에 개입할 수 있나요? 그러면서 우리 자연스럽게 이제 임차권이라는 권리가 득실 이루어지는 거죠. 24번 문제. 부동산 중개의 대상 권리로 볼 수 없는 것, 이렇게 이제 물었네요. 저당권이라는 권리는 어떤 원인 행위를 통해서 득실이 이루어져요? 저당권 설정 계약이라는 어떤 행위를 통해서 저당권의 득실이 이루어지죠. 예. 이렇게 24번처럼 나오면 뒤에 권리에다가 계약이라는 말을 한번 붙여보고 말이 되면 개입할 수 있는 거지 뭐. 예. 그 다음에 등기된 환매권의 뭔 계약? 등기된 환매권의 설정은 아니지. 왜냐면 등기된 환매권이라는 건 이미 환매권이 됐다는 거니까. 이전 계약, 뭐 또는 등기된 환매권의 양도, 양수 계약 개입할 수 있잖아요. 예. 3번 용익물권 세 가지가 뭐가 있죠?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그 세 개 다 계약이라는 말 붙일 수 있잖아요. 뭐라고? 뭐 설정 계약, 뭐 이전 계약 다 붙일 수 있죠. 근데 점유권에는 어떤 말을 안 붙여? 계약이라는 말을 안 붙여. 점유권에는 점유권 설정 계약 뭐 이런 말 붙이지 않아요. 네, 그런 말은 없어요. 점유권에는. 점유권은 사실행위만으로 득실이 이루어지거든요. 사실행위만으로. 계약으로 만들어지는 권리가 아닌 거죠. 그리고 점유권은 뭐하고 이렇게 그 부수에서 보통 점유하게 되냐면 본권이라는 권리와 부수에서 이렇게 같이 행사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소유권자가 뭐하고 점유하고, 임차권자가 점유하고, 뭐 전세권자가 점유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점유권만을 독립적으로 뭐 설정 계약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점유권이 정답이고, 5번에 양도 대상인 유치권, 이것도 무슨 계약 붙여볼 수 있어요? 유치권 이전 계약, 유치권 양도 양수 계약 붙일 수 있죠. 예. 거기 점유권에다가 쉼표 하나만 찍어보고요. 권리 중에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거 질권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분묘기지권 뭐 이런 거 있을 수 있는데 이 세 개는 절대 개입이 안 돼요. 자, 일단 질권은 질권 설정 계약 이런 말 성립될 수 있거든요. 왜냐면 얘는 왜 질권 설정 계약이라는 말을 성립할 수 있냐면 얘는 약정담보 물권이라. 그렇죠? 그런데 얘가 뭐에 오지 않아? 부동산에 오지 않으니까 이거는 중개 대상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 세 개를 좀 적어 놓으세요. 점유권, 질권, 분묘기지권은 절대로 개입할 여지가 없는 권리들이에요. 분묘기지권은 왜? 일신 전속성이 있죠. 그래서 이건 이전이 안 돼. 예, 절대 이전할 수 없는 그런 것들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점유권 다음에 계약이라는 말을 안 붙이고, 질권은 왜 안 되고? 부동산에 올 수 없기 때문에 안 되고, 분묘기지권은 일신 전속적 권리라서 양도라든가 이런 거 일치 안 됩니다. 25. 중개대상물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거 1번. 중개대상물은 개공의 고유 전속에 속하는 중개대상물로서 무등록 중개업 영위자를 정하는 표준이 된다. 이 1번 문항이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 우리 무슨 얘기인가 한번 좀 잠깐 증명을 좀 해드릴게요. 밑에나 상단 여백에다 사례 하나만 좀 적어놔 볼게요. 자, 네모 물건이 있는데 이 물건을 무등록으로요 중개업을 하면 처벌이 되고, 물론 이 처벌은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3년 3천으로 처벌을 받고, 세모가 있는데 이 세모를 무등록 중개업을 해도 처벌받지 않는 경우가 있다면 네모 안에 어떤 물건 하나 넣고 세모 안에 어떤 물건 하나를 넣어서 이걸 한번 완성해 볼게요. 이 명제를. 어렵지 않아요. 자, 네모하고 세모에다가 각각 물건 하나를 넣어서 이 명제를 한번 완성해 볼게요. 뭐를 무등록 중개업하면 처벌받아요? 그러니까 아무거나 하나 넣어볼까요? 토지 한번 넣어볼게요. 예, 자, 토지를 무등록 중개업하면 처벌되나요? 예. 그럼 여기 세모에다가는 뭘 넣어야 되겠어?
동사 아무거나 시계, 시계. 자, 시계를 무등록 중개업하면 처벌되지 않아요. 그럼 얘랑 얘의 차이는 얘는 중개대상물이고 중개대상물이 아니고. 그럼 토지는 누구만 중개하는 게 맞아? 계곡만. 이거는 아무나 뭐 이런 거 관여하지 않으니까. 그런 의미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중개대상물은 계공의 전속적인 어떤 물건이고 무등록 중개업이냐 아니냐를 정하는 표준이 되기도 합니다. 1번 맞고 2번. 법정 중개대상물은 토지, 건축물 그 밖의 토지, 정착물,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을 말하며 이들 중에 당연히 등기된 것만이 해당된다라고 했는데 자 하나씩 볼게요. 토지는 꼭 등기가 돼야 돼? 아니요. 토지이기만 하면 돼. 자 건축물은 반드시 등기되어져야 돼요? 아니. 미등기도 얼마든지 중개할 수 있어.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은 뭐가 있죠? 딱 하나밖에 없는데 아까 전 시간에 말씀드렸던 거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 뭐 이런 게 여기에 들어가잖아요. 맞죠? 예.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뭐가 될 필요가 없는 거야. 등기가 될 필요가 없는 거지. 그런데 임목은 반드시 등기를 요하나요? 네. 왜? 정의 자체가 뭐 된 거 등기될 것을 요하잖아 얘가. 그죠? 예, 그래서 정의 자체가 등기되어질 것을 요하기 때문에 등기 필요하고 광업재단 공장재단도 반드시 등기된 것을 요하나요? 네. 왜? 이것도 마찬가지야. 정의 자체가 등기된 수목의 집단이니까. 그래서 그 세 개 연결 밑줄 할게요. 임목에서부터 공장재단까지 연결해서 밑줄 한번 해주시고 걔네들은 다 뭐 됐다라는 등기됐다라는 어떤 공통점을 갖고 있죠. 그렇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그 문제 밑에 여백에다 이거 하나만 좀 적어 넣어 볼게요. 토지 토지가 지적공부에 등록이 안 된 거를 뭐라고 얘기하죠? 미등록이라고 하죠. 등기가 안 된 거를 미등기라고 합니다. 토지가. 자 그러면 미등록지도 중개대상물 될 수 있다 없다? 그러니까 지적공부에 등록되지 않은 거. 일단 있다 아니면 없다? 있다. 있는데 어떤 게 있죠? 지적공부에 등록은 안 돼 있지만 중개할 수 있는 게 딱 하나가 있어요. 공유수면, 매립, 준공인가된 토지. 한번 적어볼게요. 공유수면을 넓은 바다 같은 거를 매립, 준공, 인가된 토지. 물론 누가 매립했을 때 개인이, 사인이 그럼 이제 사유지가 돼버리니까 이거는 미등록지야. 그죠? 그러면 이것도 중개할 수 있고 미등기지는 당연히 중개할 수 있네. 이거는 등기도 안 돼 있다고. 맞아요? 물론 얘를 거래하는 데 있어서는 아무 문제가 없죠. 근데 등기를 넘겨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얘가 먼저 지적공부에 뭐 하고 등록하고 뭐 해서 등기해서 넘겨주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이 두 개 다 중개대상물이 돼요. 중개대상물이 됩니다. 시험에는 요 미등록지가 좀 잘 나오고요. 특히 얘. 그러면 건물도 한번 해볼까요? 건물은 미등록, 미등기 상관하지 않아? 당연히. 그럼 뭐 뭔 상관이 있겠어요? 불법 건축물도 중개해도 됩니까? 그럼요. 뭔 상관이 있어? 알려주기만 하면 되지. 이게 뭐라고? 불법이라고. 그래서 뭐 어떻게 해야 된다고? 땡 잡는다고? 아니요. 그러면. 아니 그렇게 힘들 수 있다고 이렇게 막연하게 얘기하면 안 돼. 나중에는 철거해야 하셔야 됩니다. 그래도 사실 겁니까? 물어봐야지. 그래도 산다면 중개해주면 되는 거죠. 뭐. 그거 우리 책임이 아닌 거잖아. 그럼 그 사람은 나중에 뭐 하면 돼? 철거하면 되죠. 우리나라가 얼마나 좋은 나라냐면요. 이렇게 불법으로 건물을 지어놓잖아요. 그러면 한시적으로 1년을 딱 정해가지고 그걸 또 양성화 시켜주는 때가 있어. 몇 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불법 건축물 양성화에 관한 법률이라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해준다고. 그러니까 맨날 해주는 게 아니고 가끔 한 번씩 이렇게. 좋은 나라죠. 버티면 돼. 그 대신 그 버틸 때
뭐를 계속 내야 돼. 이제 이행강제금 같은 거 이렇게 계속 내기는 하면 버티면 양성화 시켜주는 그런 때가 있어요. 한시법이라 그래가지고 그런 법이 만들어집니다. 아무튼 그렇고 3번이요. 중개대상물에 대하여는 공인중개사법과 동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그 위에 있는 걸로 한번 좀 연결해 볼게요. 토지랑 건축물이랑 그 밖의 정착물까지가 뭘로 정하고 있냐면 법으로 정하는 거예요. 그 세 개가 법으로 정하고 시행령으로 정하는 게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토지, 건축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이 뭘로 정하고? 법. 그 다음에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은 시행령으로 정해서 맞아. 네. 그래서 중개대상물은 뭐하고 뭘로 정하고 있어요? 법과 시행령으로 정합니다. 그러니까 법으로만 다 정하거나 시행령으로만 다 정하는 게 아니라 법으로도 좀 정하고 시행령으로도 좀 정한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법으로 정하는 것들은 안 바꾸려고 그러는 거고 바꾸기 어려우니까 시행령으로 정하는 거는 뭐 때에 따라서 바꿀 수도 있는 뭐 수시로 바꿔도 되는 뭐 이런 정도를 이제 시행령으로 정하겠죠. 4. 개공의 종별에 따라 중개할 수 있는 중개대상물의 제한은 있다? 없다? 없어요. 네, 그러니까 뭐 어떤 물건이라도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다만 개공 말고 특수법인이 하나 있었었죠. 아까. 네, 무슨 특수법인이 있었죠? 지역농업협동조합은 뭐만? 농지만 할 수 있어요. 그거는 개공이 아니니까 이 법의 제한은 아닌 거예요. 5번. 법정중개대상물의 실체를 갖추고 있더라도 그러니까 법정중개대상물의 실체를 갖고 있더라도 밑줄 한번 잡아볼게요. 청와대를 생각해 볼까요? 청와대는 건축물인가요? 예. 그럼 중개대상물로서의 실체를 가지고 있어요? 네. 완벽한 실체를 가지고 있잖아, 얘가. 얘가 중개대상물이 될 수는 없습니다. 왜 될 수 없죠? 사적 거래가 허용되지 않으니까. 뭐 이런 정도죠. 26번 중개대상물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거 1번 공장재단을 구성하는 공업소유권 및 시설 등은 각각 분리하여 틀렸죠? 뭐 할 수 없어요? 분리할 수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분리 안 되고요. 분리를 하면 누구한테 불리해질까요? 저당권자한테. 그래서 그 불법입니다. 분리하는 것 자체가. 2번 광업재단에 속하는 광업권은 독립할 수 없다 그랬죠. 같은 말이고. 3번 가시계, 수목이나 암석, 토사 같은 거는 독립된 중개대상물이 될 수가 없고. 4. 개인 소유인 지목이 하천인 토지. 거기까지 채색을 좀 할게요. 하천이라는 토지의 이름이 있죠. 이게 지목이라는 거예요. 네. 하천은 지목이란 말이에요. 토지의 한 종류를 말해요. 하천은 누구 거죠? 하천은 누구 거냐라고 제가 질문을 드렸을 때 첫 번째 드는 생각. 나라 거. 근데 그게 2008년도에 바뀌었어요. 하천법을 개정을 하면서 뭘로 바뀌었냐면 하천의 국유제 시절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걸 폐지한 거야. 다시 뭘 폐지했다고? 하천의 국유제를 폐지했다 이거죠. 그러면 국가가 소유하거나 누가 소유하거나 그럴 수 있겠어요. 에? 국가나 지자체. 대부분의 하천은 얘가 소유하겠지. 에. 그런데 개인이 소유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런 거를 국공유지라 그래. 얘는요? 사유지가 되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예. 자, 그러면 우리 중개는 어디를 할 수 있는 거야? 여기는 못해, 여기는. 예. 왜냐하면 국가가, 지자체가 하천을 팔지 않거든요. 하천을 판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 그러면 사유지에는 개입할 수 있다. 자, 그럼 다시 정리하면 사유지 가지고 개인이 할 수 있는 행위, 뭐가 있을까요? 매매할 수 있어요, 일단. 왜? 내 땅이니까. 매매되면 언제나 교환돼요. 하천이랑 다른 거랑 바꾸는 거. 이렇게 이제 교환하고. 그 다음에 저당권 설정 계약 같은 거 할 수 있어요. 요렇게 세 개만 돼요? 아니면 다른 것도 돼요? 요렇게 세 개만 딱 돼. 다른 거는 안 돼. 다른 거 뭐, 하천을 가지고 임대차.
하천의 용익물권 이런 거 설정하고 그러면 안 돼요. 예. 왜 안 돼? 하천은 그거 자체가 기능을 하잖아.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건 뭐냐면 하천은 어떻게 해주는 게 제일 좋아? 그냥 두는 거. 그냥 하천은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다고? 그냥 둬야 돼. 여기다가 나무 심고 집 짓고 그러면 안 되잖아. 예, 그런 거 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해야죠. 자, 그러면 이제 개인 소유의 하천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얘는 중개대상물 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있어. 근데 왜 있는 거야? 하천이라서 개인 소유라서. 개인 소유라서 된다. 그럼 똑같은 말을 이렇게 줄 수 있죠. 국가 소유인 하천 이렇게 나오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절대 할 수 없고요. 5번 중개대상물 중에 건축물이란 반드시 공적 장부인 건축물 대장에 등록된 것에 한정된다. OX, X. 등록 안 돼도 되고요. 등기 안 돼도 상관없어. 우리는 알려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 상태를, 현재 상태를. 27번 문제 별표 한번 해주시고 이게 지금 나온 지가 그러니까 정확히 8년 됐네요. 그죠? 예, 8년 됐는데 아직 한 번도 안 나온 문제라서 한 번 나올 만한 타이밍일 수도 있어요. 임목 한번 좀 낼 것 같고. 분양권, 임목 이런 것들이 좀 중개대상물에서는 좀 중요해요. 약간 어렵게 나오기도 하고. 자, 틀린 거 1번. 토지 소유권, 지상권 처분의 효력은 임목에 미치지 않는다. 뭘 미치지 않는다는 거죠?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거죠. 예,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일단 그 27번 문제는 밑에 여백에다 그림을 좀 하나만 그려요. 산이 있고 갑 소유한다라고 생각해 보시고요. 지상에 뭐가 많아요? 예, 나무들이 많은데 이 나무들을 뭐라고 가정해 보고요. 임목이라고 가정해 보고 임목은 을 거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예, 그러면 토지와 임목의 소유자가 같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죠. 항상 같아야 되는 보장은 없으니까. 그럼 같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이 그림에다가 1번 문항을 대입을 한번 해볼게요. 토지 소유권을 처분했다네 먼저. 예. 토지 소유권 처분할 수 있어요? 네. 임목 따라가나? 왜 안 따라가요? 별개니까. 그런데 자 남의 땅에다가 뭐를 심어놨지 지금? 나무. 그럼 얘가 바보가 아닌 이상 얘한테 어떤 거를 지상권을 받아냈겠죠. 그죠? 예, 지상권자가 되는 거예요. 임목 소유자가 지상권 갖고 있어요. 그러면 임목이랑 지상권은 종속관계다. OX. 자, 임목이랑 지상권은 종속관계 있지 않아요? 독립된 권리이고 독립된 물건이야. 그래서 을이 뭐를 팔든 임목을 팔든 지상권을 처분하든 얘 맘이야. 근데 얘를 뭘 팔았대? 지상권을 처분했대. 그러면 임목 따라가나? 안 따라가요. 왜? 독립적이라고. 그래서 임목은 토지 소유권과 지상권 처분의 효력에 영향을 받지 않아요. 그렇죠? 예. 2번 임목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효력은 이 그림에다 이제 붙여볼게요. 임목에다가 뭐가 잡혔대요? 저당권이 잡혔대. 그럴 수 있죠? 그러려고 뭐 하니까? 임목 등기를 하니까. 예, 그러려고. 예. 그런데 임목이 뭐 되었다네요? 벌채가 됐대. 그러니까 이 나무가 지금 저당이 잡힌 상태에서 토지로부터 뭐 된 거야? 분리돼 버린 거예요. 벌채된 상태에 나무가 한 그루가 이렇게 있는 거야. 그럼 이 나무에도 저당권의 효력이 추적해서 이렇게 추적해서 여기까지 미친다라고 해주는 게 맞아? 아니면 토지로부터 독립하는 순간에 토지로부터 떨어져 나갔으니까 저당권의 효력은 소멸된다고 보는 게 맞아. 응? 끝까지 쫓아가서 미쳐주는 성질이 있다라는 거죠. 벌채돼도 이렇게. 예. 그럼 성질이 아예 바뀔 수도 있어요? 네. 어떻게 바뀔 수 있어? 이게 만약에 뭐 나버리면? 불나면 어떻게 되죠? 보험금. 이건 화재보험을 무조건 들어야 되거든. 화재보험 안 들면 임목 등기가 안 돼. 이건 의무야. 그러면 불이 나면 뭐로 바뀌어 이제? 보험금으로 바뀌지. 뭐가? 나무가 돈으로 바뀌어버리잖아요. 여기까지 계속 쫓아가서 미쳐? 예. 왜? 그래야 저당권을 설정하지. 만약에 벌채되면 소멸이라고 하면 어떻게 된 문제가 생겨? 밤에 가서 몰래 다 베버리지? 예, 그럼 저당권 소멸이고. 그리고 만약에 보험금에는 미치지 않는다 그러면 일부러 뭐 해버려?
불내버리고 보험금 받아서 그냥 다 정리하지. 예. 그런 문제가 생기니까 끝까지 쫓아서 미치는. 그러니까 대신한 물건 위에까지 저당권이 미친다. 이걸 뭐라고 그래 한자로? 물상 대위성이라고 합니다. 예. 그러면 2번 틀렸네요. 예. 3번. 미치지 않는다가 아니고 미친다. 이렇게 해야 돼요. 3번. 임목, 경매, 기타 사유로 인하여 토지와 그 임목이 각각 다른 소유자에게 속하게 되는 경우. 단락 끊어볼게요. 거기서 중요한 질문. 원래 동일했었나요? 토지 소유자와 임목 소유자가? 아니면 알 수 없나요? 했었나 봐요는 또 뭔 뜻이야? 둘 중에 하나. 양다리 거치지 말고. 응? 동일했었어요? 동일하지 않았어요? 동일했죠? 네, 어떻게 알았죠? 각각 다른 소유자에게 속하게 되는 경우니까 원래 동일했다는 얘기죠. 그럼 동일했다가 달라지게 되니까 뭐가 인정돼? 법정지상권, 임목 소유를 위한 법정지상권이 인정됩니다. 누구한테? 토지 소유자에게, 임목 소유자에게? 당연히 임목 소유자에게 인정되는 거죠. 3번 맞았어요? 예. 4. 임목에 대한 등기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법에다가 밑줄 하시고 이 법은 무슨 법? 임목법입니다. 임목에 관한 법률. 그런데 그 임목법에 관한 규정을 제외하고는 무슨 법을 준용한대? 등기법을 준용한다. 그럼 여기도 선후 관계가 생기네. 무슨 법 먼저 적용, 무슨 법 나중 적용. 임목법을 먼저 적용, 등기법을 나중 적용. 그럼 뭐가 특별법, 뭐가 일반법? 임목법, 특별법, 등기법, 일반법이 되는 거죠.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리 등기법도 일반법적 지위도 있네. 그렇습니다. 얘가 특별법적 지위도 있어요? 예, 민법에 비하면 특별법이야, 얘가. 예. 5번. 지상권자에게 속하는 임목이, 예, 요 그림하고 딱 맞아떨어지네. 지상권자에 속하는 임목이, 그렇죠? 뭐의 목적이 되어 있대? 저당권의 목적이 되어 있다. 그럼 이 그림하고 딱 떨어지네. 지상권자는, 임목 소유자지. 저당권자의 승낙 없이, 얘 승낙 없이 그 권리를 밑줄합니다. 그 권리 밑줄, 그 권리가 뭐야? 지상권을 뭐 하거나 뭐 할 수 없다. 포기하거나 해지할 수 없다. 왜 포기하거나 해지할 수 없어? 저당권자의 권리 행사에 방해가 되니까. 이걸 포기하거나 해지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토지 소유자가 이제 뭐라고 하겠어? 나무 좀 뽑아가라 라고 하겠지. 그럼 나무 뽑아가면 저당권자 입장에서 보면 손해본다고. 저당권자는 어디에 있는 나무를 경매하는 게 가장 좋아? 이게 산에 있는 나무를 경매하는 게 가장 좋은 거지. 뽑아버리면 나무 죽으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절대 할 수 없다. 28번도 볼게요. 틀린 거 1번. 소유권 보존 등기를 받을 수 있는 20개 집단은, 그러니까 등기할 수 있는 나무는 이런 뜻이에요. 원부에, 임목 등록 원부라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 등록된 것에 한정된다. OX. O. 거기 임목 등록 원부 위에다 쓸게요. 원부는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해 볼 수 있어요? 대장. 대장이라고 표현해 볼 수 있어요. 임목 대장이라고 표현해 볼 수 있는데 임목 대장이라고는 부르지 않아요. 왜냐하면 격이 좀 떨어진다고 보는 거야. 그럼 대장에는 어떤 거를 붙이냐면 토지에. 토지 대장. 그 다음에 건축물 대장. 이런 거에 붙여. 물론 임야대장도 붙이고 선박대장 이런 말 안 붙여. 격이 떨어지니까. 임목대장 이런 말 안 붙인단 말이에요. 자동차 대장 이런 말 안 붙여. 네, 그럼 그런 것들은 다 뭐라고 그래? 원부라고 해요. 원부. 격이 좀 떨어지는 거. 그러면 대장은 딱 두 개. 뭐하고? 토지랑 건축물에만 붙이는 말이에요. 근데 의미는 대장이야. 그러니까 뭐에 등록되지 않으면 등기 당연히 못해. 대장에 등록되지 않으면 등기는 당연히 못해. 선등록, 후등기해야 되니까. 2번. 임목 소유자는 토지와 분리하여 임목을 양도할 수 있다. 임목 소유자는 토지하고 별도로 임목을 양도해도 됩니까? 그럼요. 3. 임목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효력은 임목을 벌채한 경우에 그 토지로부터 분리된 20개에 대하여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미친다. 3번 답이죠. 4. 임목, 경매, 기타 사유로 토지와 그 임목이 각각 다른 소유자에게 속하게 된 경우
이것도 위에서 똑같이 보셨던 거죠? 예,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5번. 임목을 저당권의 목적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임목을 뭐에 붙여야 돼? 보험. 이 무슨 보험이야? 화재보험에 가입해야 돼. 화재보험에 가입 안 하면 이 저당권자가 너무 뭐에 취약해 버려요. 화재에 취약하니까. 나무는 뭐 그냥 불나면 삽시간에 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일요일 날 학교를 나가서 자습을 하러 갔거든요. 안 가도 되는 학교를 가가지고 이제 자습을 하러 갔는데 이제 나쁜 아이들이 저를 이제 꼬셔가지고 이제 학교 뒤에 뒷산이 있어요. 거기서 담배를 피러 가자고 꼬셔가지고 저는 이제 담배를 피진 않았는데 지금도 담배를 안 피는데 그냥 담배를 어떻게 피나 궁금해가지고 이제 그 뒷산에 이제 같이 놀러 간 거예요. 일요일 날 학교 뒷산에. 그래가지고 이제 담배를 피고 어쩌고 하다가 나이타를 갖고 있잖아 아이들이. 그래서 그 나이타를 어떤 놈 하나가 그 이제 그 이렇게 산에 이제 밑에 보면 뭐 이렇게 풀 같은 거 이렇게 이제 풀이 아니고 뭐 이렇게 뭐야 그죠? 나비역 같은 거 마른 거. 그때가 아마 가을이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붙여본 거야. 어떻게 되나? 근데 정말 삽시간에 그냥 막 삽시간에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막 불이 막 확 번지더라고. 그래가지고 뭐 애들이 막 그 옷 벗어가지고 그때는 이제 그 교복 입고 다녔을 때인데 벗어가지고 막 이렇게 막 쳤어 땅을. 그래도 막 이게 더 바람이 부니까 더 번지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한 10분 정도 있으니까 산 전체가 다 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 10분 정도 지나니까 이제 소방차 오더라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도망가야지. 도망갔어요. 그래가지고서 이제 불은 꺼긴 했어요. 불은 이제 끄긴 했는데 그 산이 다행히 큰 산이 아니었어요. 큰 산이 아니고 쬐끄만 산이어서 그 산 하나 다 태웠어요. 그냥 다 태우고 이제 그 불낸 놈은 정황 먹고 그리고 이제 같이 갔던 놈들은 그 근신 처분, 근신 처분 받고 반성문을 3달을 썼는가 봐요. 그래서 그 반성문을 뭐를 써야 되냐면 저 산불조심 뭐 이런 거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계속 써가지고 아무튼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한 3달을 고등학교 2학년 때 그 3학년 넘어갈 때 그 사이에 3달을 계속 그것도 A4 저 양면으로 빽빽하게 그래서 안 쓰면 맞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걸 써야 돼가지고 그때부터 글 쓰는 실력이 많이 늘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정말 산에 가면 뭐 조심하셔야 돼요. 불 조심해야 돼요. 돈도 물어줬어요. 그거 개인산이라서 돈도 물어주고. 그때 얼마를 물어줬는지는 이제 부모님들이 물어줘가지고 알 수는 없는데, 하여튼 물어줬죠. 정말 무섭더라고 이 산불이 정말 장난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 일 있고 나서 그 애들이 다 담배를 끊었어요. 그 담배 피는 애들이 끊을 수밖에 없었어. 너무 크게 일이 벌어져가지고. 자, 29번 문제 별표 하나만 잡을게요. 예전에 봤던 문제인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중개대상물과 중개대상 권리에 해당되는 것을 모두 찾아야 되는 문제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중개대상물이 되면 O, 안 되면 X 이렇게 답변해 주시고 안 되는 건 이유를 한번 좀 제가 다시 질문 추가로 드릴게요. 기업광업재단 O, 오른쪽 미채굴 광물 X. 자, 왜 X? 일단 광물이 된다는 규정도 없고 채굴되지 않은 광물은 국가 거니까 이건 사적 거래가 안 되기도 하고 사적 거래가 안 되니까 개입할 여지가 없는 거죠. 3개 다 걸리네요. 그렇죠? 자, 디귿번 지상권 O, 니을번 무주부동산 X. 왜 X? 무주부동산이라는 건 국가 거죠. 주인 없는 부동산이니까 사적 거래 안 됩니다. 개입할 수 없고 비읍 선박 X. 그거는 별표 한번 해주시고 선박은 왜 X? 규정 없어. 다른 이유가 없고요. 규정 없어서 안 돼. 선박이 거래가 됩니까? 네, 거래는 되죠. 개입할 수 있지만 규정 없어서 안 되고. 비읍번 분묘기지권 X. 왜 X? 일신 전속적 권리라서 안 되고요. 시옷 가압류된 공장 O. 위험하지만 안 될 건 없죠. 이응번 상속된 토지 O. 왜 O?
상속됐죠. 그러니까 사유지잖아. 개인 땅이니까 아무 상관없고. 지읒 특허권 X. 왜 X? 뭐 규정 없죠. 규정. 예, 규정 없고. 다만 특허권이 어디에 묶여 있을 때 공장재단, 뭐 광업재단 이런 데에 묶여 있을 때는 됩니다. 치읓 질권 X. 질권 왜 X? 이거는 부동산에 오지 않는 권리입니다. 중개 개입할 수 없는 거죠. 마지막 키역의 토지 일부의 임대차. 일부 임대차 O. 일부 매매는 안 돼도 일부 임대차는 되는 거죠. 30번 문제. 중개대상물에 해당되지 않는 것을 모두 골라라. 이런 문제입니다. 1번, 기억번.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특정 동호수를 정하여 분양계약이 체결됐다네. 그러면 특정도 되고 확정도 된 거죠. 이거 중개대상물 맞습니다. 니은. 영업용 건물의 비품, 영업상의 노하우 이런 거를 우리 세자로 권리금이라고 한다 했죠. 권리금은 판례가 중개대상물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디귿번은 제가 천천히 한번 읽어봐 드릴 텐데 어떤 단어가 포인트 되는 단어인지를 한번 찾아봐 주세요. 콘크리트 지반 위에 볼트로 조립되어 쉽게 분리철거가 가능하고 3면에 천막이나 유리를 설치하여 주벽이라고 할 만한 것이 없는 세차장 구조물. 쉽게 분리철거가 가능하고 거기다 채색 한번 하겠습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세차장이 얼마나 많겠어요? 예, 세차장이 모두 중개대상물이 될 수 없다. OX, X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럼 뭐가 되기 때문에? 분리철거가 된다는 얘기는 뭔 뜻이에요? 분리철거가 된다는 말은 그렇죠. 뭐가 아니다는 거지? 정착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착물이 아니면 부동산이 아닌 거야. 부동산은 반드시 정착돼 있어야 돼. 부동산 중에서 왔다 갔다 하는 부동산이 있어요? 절대 없잖아. 그런 거 없어요. 정착물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부동산으로 보지 않습니다. 부동산이 아니면 중개대상물도 아닌 거예요. 리을. 아파트에 대한 추천기일에 신청을 하여 당첨이 되면 아파트의 분양 예정자로 선정될 수 있는 지위. 될 수 있는 지위는 아무것도 아닌 거죠. 이거 X. 답은 그래서 니은 디귿 리을. 예. 자, 우리 오른쪽 2장의 이론만 좀 간단하게 좀 볼게요. 공인중개사 자격제도, 자격시험제도. 자격시험은 누구나 볼 수 있나요? 예, 거기다 채색 한번 해볼게요. 국적 연령까지만. 예, 국적 연령. 그러면 누구도 시험 볼 수 있고 누구도 시험 볼 수 있어요. 외국인도 시험 볼 수 있고 미성년자도 시험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시험을 보는 것과 개공이 되는 것은 별개죠. 예, 그거 일단 기억하시고 오른쪽에 시험 못 보는 세 사람이 있는데 자격 취소가 되고 몇 년? 3년. 무효처분 되고 5년. 거기는 가로 한번 열어주시고 무효처분은 5년간 시험 못 보잖아요. 근데 언제부터 5년? 처분일로부터. 시험일 아니고 처분일로부터. 그거 중요하고 이번에 정책심의위원회 몇 군데 좀 채색을 한번 해볼게요. 얘는 둔다 아니면 둘 수 있다. 둘 수 있다. 에다가 채색 한번 해주시고 구성 내려오면 위원장 포함해서 몇 명에서 몇 명? 7명에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맞아요? 당연히 맞는 거네. 자, 이거 문제가 아니니까. 자, 그 다음에 위원장은 국토부 1차관이 됩니다. 예, 국토부 몇 차관? 1차관. 가로 한번 열어주시고 이걸 무슨 직이라고 한다 그랬죠? 당연직. 예, 그러니까 차관직에 있는 동안에 당연히 뭐가 되는 거죠? 위원장이 되는 거예요. 임기직이 아니고 당연직이다라는 거 알고 계시고 위원회 임기는 몇 년? 2년입니다. 위원장 임기는 없고 당연직이니까 예, 그것까지만 좀 기억하시고 잠시 쉬었다 하실게요. 다음 시간.